네, 이어서 스몰캡 리포트 가겠습니다. 중소형 우량주 발굴하는 시간이죠. 미래에셋증권 김태성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침 방송에서 스몰캡 전해주실 땐 자주 뵀었고요. 오후 방송에서는 처음 뵀습니다. 늘 보면 든든하시고, 네. 미래에셋으로 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자, 안 그래도 중소형주가 말이죠. 네. 시장이 좀 갇혀있는 상황에서 중소형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8월 후반기에는 코스닥 하락폭이 컸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중소형주 어렵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9월 들어서면서 또 좀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중소형주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는데요. 하반기 시장 중소형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예, 그 하반기 보면 사실은 이 코스피의 방향성과 중소형주가 이제 연관성을 많이 갖는데요. 네. 그 코스피가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서면 이게 좀 과정이 심화돼 갈수록 사실 중소형주에 대한 그 니즈는 점점 올라갑니다. 높아지죠. 예. 예, 그래서 지금 8월달, 7월달, 8월달에 이제 혼조세가 조금 심화되는 과정에 들어섰고요. 결국에는 이제 9월달, 10월달부터는 뭐 이런 과정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들을 이제 기관들이나 투자들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중소형주 부분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뭐 이런 흐름이 저는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예. 그 변곡점이 아마 9월에서 10월 중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조정됐던 뭐 IT 관련 종목들이나 좀 많이 시장에 알려졌지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어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선 기자재 업종 가운데 한 기업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조선 업종 전반에 대한 업황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조선 업황에 관한 얘기부터 좀 해주실래요? 예, 그 지금까지 조선업 업황을 보면은 그 한국 조선사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 부분이 이제 수주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이걸 이제 쉘가스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뭐 해양 플랜트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선박 발주가 이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선업황이 바닥을 이제 찍고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선업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몰캡 관심주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그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해덕파워웨이입니다. 그 해덕파워웨이는 선박에 들어가는 방향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체적으로 방향타를 만드는 그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요. 전체 물량의 95%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향타는 수직을 정밀하게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작 과정에서 각 파트별로 조선사, 그다음에 선주, 발주한 국가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술력이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덕 파워웨이. 2009년에 상장했군요. 상장할 당시에 기업을 소개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처음에 해덕 선기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해덕 파워웨이로 이름을 또 좀 멋지게 고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자, 해양 기자재 업체고요. 선박 방향타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조선업종이 좋아짐에 따라서 수주가 같이 늘어나겠네요. 예, 지금 주목할 점은 어떤 겁니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특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선박 관련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향타 같은 경우는 뭐 제작 과정에서 사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재 조선사들이 수주하는 물량은 사실은 뭐 내년부터 수익이 인식되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조선사 수주만 봐도 일단 내년도 이익 증가는 어렵지 않게 예측이 되고요. 특히 방향타 같은 경우는 뭐 선종에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사실 수주가 나오는 품목이기 때문에요. 뭐 어떤 형태의 선박이 발주가 되더라도 뭐 수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방향타라는 게 우리가 선박의 구조를 몰라서 또 이게 대형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 보면 이제 뒤에 꼬리 부분에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가면 지금 이렇게 방향을 틀어줘요. 예, 그게 방향타인가요? 예. 예, 그 장비군요. 예. 상당 부분 이제 국내 업체들에게 수주를 합니다. 조선 업황에 수주가 있으니까 시차를 두고 이게 이 회사 해덕파워웨이에 영향을 미칠 거란 얘기고요. 그 밖에 또 주목할 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뭐 한 가지 좀 그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신조선 발주뿐만 아니라요. 네. 사실은 뭐 선박 개조에 대한 수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뭐 올해 해운사들 적자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 머스크라는 회사가 이제 2분기에 4,900억 원이라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 머스크가 흑자를 낸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연료비 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해운사하고 선주들은 연료비 절감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 상황이고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뭐 새로운 배를 발주를 할지 아니면 기존 배를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할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개조 관련해서는 그 선박의 덕트 그리고 프로펠러 그리고 방향타를 개조하면 기존 대비 뭐 7에서 11%까지 연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신발주의 수혜 그리고 개조의 수혜 이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뭐 바로 방향타 관련 업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해덕 파워웨이가 아마도 그 양쪽의 수혜를 모두 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추정되는지 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좀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 올해 실적은 일단 전년하고 유사한 수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 600억 원에 영업이익 80억 가량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2013년 PER 뭐 10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실적을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최근에 이 선박수주 증가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익으로 잡히고요. 그리고 연료 효율 개선을 위해서 선박 개조 수요까지 있을 걸 고려를 하면 2014년 실적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실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현 수준의 PER 역시 뭐 상당히 낮은 수준에 형성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해덕 파워웨이의 주가는 7,600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오늘 6%나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 오늘 소개를 우리 김태성 위원님이 해줘서 그런 겁니까? 단기적으로 무슨 요인들이 좀 있었나요? 굉장히 강한데요? 네. 뭐 최근에 그 부산 지역에 이제 그 조선 기자재를 다녀온 애널리스트 분들이 상당수가 해덕 파워웨이를 가장 뭐 최선호주로 뽑고 계십니다. 네. 아마도 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럽 쪽 PMI 지수가 오늘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조선주들은 뭐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강세가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조선주보다도 더 강한 흐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방향타 만드는 업체죠. 해덕 파워웨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김태성 수석연구원과 함께한 스몰캡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